리뷰 테스트 12회 문제 보시면은 1번. 자, 그림처럼 이제 A하고 B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마는 힘에 대한 평형이 될 거고요. 즉 알짜임은 0이다. 자, 그리고 얘네 서로 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B의 전하량의 부호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발생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전기력 자체를 질문하지 않았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전기력은 가장 기본적인 식적인 정의가 상수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질문은 B의 질량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 쭉 읽어보니까 중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A의 중력 먼저 표시를 하고, 물론 실이 팽팽하니까 장력도 있겠죠. 그리고 A가 B한테 당겨질 거기 때문에 전기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B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B는 뭐 질량 라지 M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A로부터 당겨지는 전기력 있을 거고 장력이 역시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장력을 구하는 게 또 목적도 아니고, 그죠? 즉 여기서는 사실은 작용 반작용 관계를 메인으로 질문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 즉 이 두 전기력은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B의 질량을 A의 질량 M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즉 F와 이 A의 질량 M에 대한, 정확하게는 Mg에 대한 관계를 구하면, 그죠? 그러면 이 B의 질량 쪽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결과적으로는 A에서 F하고 Mg의 합력이 장력과 크기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여기가 45도라고 주어졌으니까 요각도도 45도가 될 거고, 그럼 따라서 A에 대해서 F와 Mg를 한 방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탄젠트네요. 즉 탄젠트 45도에 해당하는 게, 그죠? 그럼 Mg분의 F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특수미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A 쪽을 점검을 하니까 F의 크기가 Mg인데 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B 쪽을 또 정리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F와 B의 중력 Mg의 합이 장력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방향 반대일 거고요. 그죠? 여기 30도라고 드렸으니까 요각이 30도가 될 거고요. 그죠? 역시 F에 대해서 한 방에 볼 수 있는 거 탄젠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탄젠트 30도가 mg분의 f 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특수비니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뭐 탄젠트 30도 요걸로 치환을 하시던, 어쨌든 간에 F의 크기가
그러면은 루트 3분의 b의 중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게 둘 다 f의 크기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라지 m은 루트 3 스몰 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가 익숙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중력장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그 내용과 좀 많이 유사하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되게 친절하게 마이너스 y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이다 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y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운동 계정이 아래쪽으로 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입자가 운동하는 동안 아랫방향에 전기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얘는 양전하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전기장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 자, 그러면 이 중력장 운동과 매우 유사한데, 그럼 만약에 이게 중력장 운동이었다라고 치게 되면 연직 방향은 현재 자유낙하죠. 그냥 속도가 없으니까 출발할 때 자유 속도는 뭐야? 그래서 매가 만약에 중력장 운동이었으면은 요 4D에 해당이 되는 게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 즉 2D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중력장 운동이었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G였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연직 아랫방향으로 알짜임이 mg였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서 착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알짜임이 연직 아랫방향으로 뭐밖에 없다? 전기력밖에 없다. 그죠? 그럼 따라서 현재 이 운동은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Y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즉, 중력장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요걸 X방향이 알짜임 있는 운동을 하고 Y방향이 알짜임이 0인 운동을 하는 걸로 만들어도 접근은 똑같을 겁니다. XY에 대한 관계만 바뀐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 Y방향에서의 알짜임은 전기력밖에 없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죠. 따라서 가속도가 m분의 q2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다르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니까 4D를 움직였어. 그럼 V0 곱하기 운동한 시간을 표현을 할 건데 그냥 차용해서 갖다 쓰면 된다. 구성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G에 해당하는 거를 m분의 q2 분의, 그죠? 2 곱하기 h에 해당하는 게 t. 요렇게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요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6 d제곱은 v0의 제곱 곱하기 m분의 q2 분의 2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만 보면 8이 나올 거고 기호는 다 보기에 있는 기호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2가 오른쪽에 부모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8분의 1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가우스 법칙 쪽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바로 들어가시면 기억번 플러스 Q와 플러스 EQ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자, 플러스 Q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이 빈 공간 내부에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대요. 중심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요 A의 면, 요 면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Q가 유도가 될 건데 이게 골고루 분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직관적으로. 그죠? 중심에 딱 전하가 있으니까. B 역시 요 경계면에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2Q가 분포를 하게 되는데 약간 오른쪽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플러스 2Q가. 그러니까 되게 당연히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가 좀 많이 분포를 할 거고요. 먼 쪽에는 분포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뭐 대충 전기력선 그려보면 가까운 쪽엔 전기력선 개수 많을 거고 먼 쪽에는 전기력선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얘가 받는 힘은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A가 받는 전기력의 합은 A 쪽에 있는 플러스 Q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적인 부분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긴 한데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 분배에 대한 관계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요런 거. 알겠는데, 그거까지 알겠는데, 그럼 A 쪽에 있는 플러스 Q, B 쪽에 있는 음전하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B 쪽의 중심에서 벗어난 곳은 플러스 EQ에 의해서 밀리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이건 왜 고려를 안 하냐. 요거는 굉장히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표현을 한 선이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플러스 Q에서 빠져나온 전기력선의 개수와 마이너스 Q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같습니다. 즉 A 쪽의 전기력선의 관계는 B 쪽과 관계가 없어요. 플러스 Q에서 나와서 A 면에 있는 경계면에 있는 마이너스 Q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죠? 외부로 B 쪽 나오는 전기력선 개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B도 비대칭으로 분포는 하고 있지만 플러스 EQ에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EQ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쪽하고 영향이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개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A 쪽의 전기적 상황과 B 쪽의 전기적 상황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와 B 내부에서 각각 점전하를 둘러싸는 폐곡면을 통과하는 그럼 A 내부, B 내부에서 뭐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도 플러스 EQ를 감싸는 면과 A는 플러스 Q죠. 플러스 Q를 감싸는 면과 플러스 EQ를 감싸는 면. 그럼 이거는 가우스 법칙 얘기하는 거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요 제시된 그림에다 다시 표시를 할게요. 분명히 A와 B의 내부라고 그랬습니다. 내부에서 이 전하를 감싸는 면. 뭐 동그라지 않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는 R자 전기선속을 물어봤으니까 가우스 법칙, 유전율분의
가우스면 내부의 알짜 전기선소. 그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됩니까? 유전율 분의 Q. 여기도 유전율 분의 EQ. 그래서 B쪽 내부가 2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기억 설명을 마무리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A는 결론이 뭐냐면 이게 균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기력 합이 0이었고, B는 불균등하게 음전하가 분명히 치우친 곳이 있기 때문에 음전하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된다가 결론이었고. 자, 마무리 D급번. C의 경계면에 분포하는 전하량은 2면. 여기에 마이너스 3Q가 분포를 할까? 택도 없죠. 도체인 경우에 정전기 하에서 세 가지 특징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내부 전기장은 0이다. 내부에서 표면까지 전위가 다 똑같다.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근데 제가 강의 중에서 요거 설명할 때 그거 기억나실까요? 원리?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 왜 그러냐? 도체라는 곳은 다시 한번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정전기 상태가 되면, 즉 전하의 움직임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전하가 표면에만 분포하는 이유가 뭐였죠? 같은 부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C에 전하가 분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A, B하고는 다르게 얘네들끼리 반발을 해서 이거 바깥쪽으로 흩어져요. 왜냐? A, B에는 분명히 중심에 플러스의 전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붙들고 있었어요. 얘는 붙들고 있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들끼리만 모여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죠? 무조건 바깥쪽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0입니다. 제가 지금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정답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났더니 그 2번을 고쳐서 자료는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B쪽이 A쪽에 대해서 2배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실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특징이 요 4분의 1만큼에는 플러스 Q가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4분의 3만큼에는 그죠? 마이너스 Q가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기억번을 먼저 보시면 원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요 꺽쇠 같은 표시는 단위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으로 요 해표시 이렇게 하면은 X 방향이 크기가 1인 벡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방향이냐 이런 얘기죠. 즉 뭐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 방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간의 그림이 매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에 대한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마이너스의 양 똑같고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은 각각 자신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플러스 1 쿨롱은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양적으로도 대칭이고 똑같기 때문에 상쇄됩니다.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플러스 Q하고 요 3, 4분면에 있는 사실은 이제 4분의 3의 또 3분의 1이니까 4분의 1Q가 있겠죠. 여기는 요 두 개의 합이 될 건데 어쨌든 플러스 1쿨롱은 플러스한테 밀리고 마이너스 Q한테는 마이너스한테 땡겨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따라서 요거는 맞는 거네요. 자, 그럼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기억이 필요했던 건데 니은 같은 경우에 원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우스 법칙에 예에 나왔던 무한히 긴 선전화도 아니고, 그죠? 여기는 원 둘레의 전하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수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전기장의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게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제곱분의 전하량, 이게 제일 기초에 해당되는 기본에 해당되는 정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들의 합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플러스 Q하고 요 3, 4분면에 있는 4분의 1Q하고 요거의 합성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플러스 Q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요 하나하나의 점에 다 점전화가 들어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선에 들어있는 단위1위당 전하량을 선전화 밀도라고 하겠죠. 요게 길이분의 전하량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들어있는 점전화에 의해 가지고는 전기장이 이런 방향 대략적으로 되겠죠. 근데 대칭을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점에 있는 동일한 크기의 점전화에 대해 가지고는 전기장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요건 두 개가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중심선에 대해 가지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전기장의 이제 XY를 이렇게 잡는다면은 Y 성분은 상쇄가 되고요. 따라서 X 성분만 남는데 두 개가 크게 같고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X 성분의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즉, 요 기준선으로부터 한쪽에 전하량에 의한 전기장의 X 성분, 그거의 2배. 왜냐하면 반대편에도 대칭성 있게 존재를 해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이란 특징 때문에 각도에 대한 표현을 좀 할 거고요. 그럼 미소값에 대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작은 구간에 들어있는 요 미소값에 해당하는 DQ 값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선전화 밀도를 람다라고 하게 되면 람다 곱하기 매우 작은 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작은 미소 길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세타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즉 R d 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디안각의 뜻이 세타에 대해 가지고 반지름 호의 길이 있으면 세타가 R분의 L이잖아요. 따라서 L이라는 건 R 세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걸 바꿔서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럼 미소값 DQ에 대해 가지고 얘가 중심에다 만드는 원 중심에다 만드는 전기장 D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는 R제곱으로 다 똑같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람다 R D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X축, 제가 설정을 이렇게 X축을 했습니다. X축 성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작은 미소 세타에 대해 가지고 그죠? 내가 필요한 거는 코사인 성분이 필요한 거죠.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플러스 Q에 의한 전기장은 어떻게 될 건데 자 그래 반띵해서 중심선 딱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할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0에서 45도 4분의 파이까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 제곱분의 그죠? 람다 R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붙어야 돼. 코사인 세타 D 세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코사인 적분하면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상수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인 4분의 파이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적분 시작 구간이 0도에서부터니까 사인 0은 0이죠. 그죠? 결국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0이니까 루트 2분의 1만 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 제곱분의 R 그래서 R 하나는 일단 지워질 거고요. 그럼 람다인데 람다 내가 만든 기호고 람다는 선전화 밀도예요. 그죠? 그러면은 총 전하량을 그죠? 총 전하량을 길이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람다를 좀 바꿔서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Q만큼의 전하량을 2파이 R 곱하기 4분의 1만큼이니까 4분의 1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뒷자리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루트 2분의 1이 붙는다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따라서 남은 숫자만 쓱 보시면 일단 파이 제곱은 있고요. 그리고 요 4랑 요 4랑 지워버리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 남은 게 자 여기서 그냥 곱하기를 한번 해버릴까요? 이 절반을 지금 구한 거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죠?
반띵만 지금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요 곱하기 2 한 거랑 또 이 2랑 지워지죠. 그럼 파이 제곱분의 1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의 r 제곱이 있겠네요. 그리고 분자에는 q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마지막 숫자가 그러면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아니구나. 저 끄트머리에 아까 색깔 있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2는 지워졌으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요게 플러스 q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하면 되냐면 플러스 q에 의한 거 방향 요만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q에 의한 거 방향 요만큼이죠. 그 두 개가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의한 거를 더해 줄 겁니다. 자, 3, 4분면에 있는 거, 즉 4분의 1q에 의한 전기장을 더해 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q에 의한 게 지금 보니까 파이 제곱 r 제곱 분의, 그죠? 유전율 어디 갔니? 유전율 있어야 될 거고, 전하량 루트 2분의 1이었다 라는 부분인데, 근데 플러스 q가 요 4분의 1만큼의 원둘레 분포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q가 요 4분의 1만큼의 원둘레 분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 자리만 바뀌겠죠. 요 자리만 우리가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즉,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음전하의 선전하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 q를 2파이 r에 4분의 3만큼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분의 3만큼이 들어갔었고 앞에서 우리는 4분의 1만큼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4분의 1과 4분의 3이니까 3분의 1배만큼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3분의 1이 곱해지게 됩니다. 플러스에 이미 구해놓은 정량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한번 한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합을 구해줘야 된다. 그럼 따라서 전체 전기장의 합은, 자, 공통적인 거는 뺍시다. 유전율이 자꾸 빠져있네. 유전율 파이 제곱 r 제곱분의 전하량 루트 2분의 1 더하기 3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숫자 계산만 해주면 깔끔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3 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 파이 제곱 r 제곱은 분모에, q는 분자에, 숫자는 3 루트 2분의 4. 물론 이제 얘는 바꿔서 3 곱하기 2분의 4 루트 2이기도 하니까 루트 2 위아래에다 곱해가지고, 그죠? 3분의 2 루트 2라고 답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3분의 2 루트 2 내지는 3 루트 2분의 4 해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 기하학적인 대칭성도 좀 이용을 해야 되고 적분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요. 대신에 디귿은 굉장히 쉽게 구하셔야 돼요. 왜냐? 디귿은 전위를 물어봤고요. 전위는 스칼라입니다. 벡터 합성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 플러스 전하들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R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전화를 뭐 Q라, 스몰 Q라고 하게 되면 얘에 의해 가지고 원점에서 만들게 되는 전위는 플러스일 거고요. 상수 거리분의 전하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R이라는 게 다 똑같고 결국에는 다 더하기니까 전체 썸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상수 거리분의 전하량. 그죠?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분포하고 있는 지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전부 다 R로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에 의한 전위는 상수 거리분의 전하량 부호는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플러스 모 마이너스 모인데 이 부분이 두 개가 똑같다. 합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최소한 꼭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은 조금 어렵고요. 네, 마지막 5번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보니까 무한히 넓은 면전화 A가 있고 면전화 밀도는 시그마야 라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잘 읽어보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데 대전된 구껍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A하고 B의 두께는 무시한다라고 그랬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에 양전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일하게 대전이 되어 있으니까 부도체일 거긴 한데 B는 구껍질로만 존재를 합니다. 두께가 없는, 그러니까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번 B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요거 가우스 법칙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무한 면전하인 경우에는 거리와 무관하게 면전하에 의한 전기장 2 곱하기 유전율분의 면전하 밀도 이렇게 돼요. 그죠? 자, B 내부에 A에 의한 이만큼의 전기장은 일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B에 의한 전기장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저는 A에 의한 전기장과 B에 의한 전기장을 합을 구하려고요. 다만 벡터의 합성이겠죠. 근데 요 B 내부 같은 경우에 그죠? B가 이렇게 있어 라고 했을 때 B는 지금 분명히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라고 했으니까 내부에다가 임의의 가우스면을 그렸을 때 가우스면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B 전하량은 없죠. 그래서 B 내부에서 B에 의한 전기장은 0입니다. 지금 뭐만 남는다? A에 의한 전기장만 남기 때문에 따라서 A에 의한 전기장이다. 매우 맞는 걸로. 가우스 법칙. 전하가 분포된 게 두 종류 이상이 있으면 따로따로 전기장을 구할 건데, 그래서 합성할 건데, 그죠? 그때 가우스 법칙의 제일 핵심, 가우스면 내부의 R자 전하량. 그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X축상의 X는 7D에서 전기장 세기는 0이냐? 전기장 세기가 0인 걸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P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P점에서 일단 A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B에 의한 거 일단 표시하진 않을게요.
근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P점을 포함해서 B에 대해서 대칭성 엄마? 포물선이 됐네. B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구면이 되겠죠. 그죠? 그럼 B에 의한 전기장은 이 구면상에서 모두 다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죠? 그럼 A에 의한 전기장이 P점에서 왼쪽일 거고 B에 의한 건 오른쪽일 겁니다. 그럼 하필 맞은편에 여기 있거든요. A에 의한 거 오른쪽이죠. 양전하니까. B는 음전하니까 왼쪽이죠. 그죠? 근데 이 크기가 P점하고 똑같아요. A는 거리하고 무관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B의 중심이 3D만큼이니까 이거 7D예요. 그죠? 여기 7D 돼야 돼요. 3D로부터 7D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X값은 얼마? 10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즉 니은은 고민 없이 계산식부터 쓰면 답은 나올 수 있겠죠.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질문 자체가 대칭을 보란 거죠. 계산을 하란 게 아니라. 그죠? B의 뭐 전화 밀도가 얼마냐, B의 총 전화량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다음에 D급 전위는 P에서 X축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할 거냐. 자, 그러면 P점은 전기장이 0이고 그럼 P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에는 양전하가 있고요. 그죠? 저쪽에 이제 3D 떨어진 곳에 음전하가 있는 거죠. 그럼 P가 이 둘의 합이 0이 된 곳. 그죠? 그럼 P를 기준으로 좌우는 전기장 방향이 반대죠. 자, 요때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 무한 면전하에 의한 거는 전기장이 거리하고 무관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음전하가 이제 구로 분포를 하고 있지만 구 바깥에서는 가우스면 내부에 그냥 점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요 원점 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러면은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일정하고요. 그죠?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가까워지니까 그죠? 크기가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보다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P와 원점 사이에서는 전기장 방향이 음전하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음전하가 전기장 방향을 결정을 하죠. 그 P 바깥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일정할 건데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약해지니까 양전하가 우세하니까 왼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전기장의 방향이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P에서 O를 향할수록 원점을 향할수록 전기장 방향 P에서 O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전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